앞선 자료에서는 요렇게 큐라 버전 항목별로 활성화하는 거를 4.11 버전 활성화하는 항목별 활성화하는 것까지 이렇게 찍어 놨는데, 요 상황에서 이거 다 설정을 해서 켰어요. 켰는데 이 큐라에서 얘를 어떻게 활용하느냐, 그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앞 시간에 한 것처럼 이 화면을 이렇게 관찰하면 좋을 것 같아요. 제일 왼쪽에 있는 요 버튼은 STL 파일, 그러니까 3D 형상 그 파일을 불러올 때 쓰는 버튼이고, 그 다음으로 있는 요거는 프린터기를 선택하는 버튼, 그 다음에 있는 거는 재료를 선택하는 버튼, 그 다음에 있는 거는 이게 출력 설정이에요. 출력 설정하는 화면이에요. 큐라 1서 버전하고 인터페이스가 많이 달라졌죠. 큐라 1서 버전하고 인터페이스가 상당히 달라요. 비교로 저만 좀 보여드리자면, 큐라 1사 버전의 경우에는 왼쪽에 이렇게 메뉴들을 사용하게 되어 있는데, 얘는 제일 오른쪽에 요 버튼을 눌러 가지고 서포트를 뭐 사용할지, 프린트 스피드를 얼마를 사용할지, 요런 것들을 설정하는 거예요. 요게 인터페이스가 상당히 달라졌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먼저 오전에 공부했던 그 STL 파일을 한번 불러옵시다. 오늘 날짜 2021 1005 요 폴더 안에 05_04.stl 요거 저장이 돼 있죠? STL 파일 찾았죠? 요거를 어느 버튼 눌러서 찾는다? 요 버튼 눌러서 요거 STL 파일 열어주세요. 열기. 이렇게 딱 하나 열렸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그 큐라 화면을 제 거를 잘 보시면 좀 다른 게 있습니다. 요런 것들이 조금 더 들어가 있어요. 제일 밑에 커스텀 서포트라는 기능이 더 들어가 있는데, 일단 이 커스텀 서포트라는 거는 큐라에서 내가 필요한 데에다가 서포트를 추가해서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자동 서포트가 아니라 필요한 부분에만 서포트를 추가하는 기능이에요. 이게 심플리파이 3D에만 있었는데, 큐라가 버전업을 하면서 커스텀 서포트 기능이 추가됐어요. 요런 기능은 어디서 꺼낸다? 시장이라는 요 버튼을 눌러보세요. 시장이라는 버튼 맨 오른쪽에 있죠? 세팅하는 건 읽다가 보고 우선 커스텀 서포트 꺼내는 것만 추가할게요. 자, 이 시장이라는 요 버튼을 누르면 패키지 가져오는 중, 이게 좀 불러오는데 시간이 좀 걸립니다. 큐라가 버전업 되니까 되게 다양한 게 많이 있죠. 자, 그 플러그인을 클릭한 상태인데, 아이고, 응답이 또 없냐. 괜히 클릭했네. 자, 커뮤니티 플러그인이나 프리미엄 플러그인이나 이런 것들에서 리스트를 쭉 내려보세요. 쭉 내려보시면 스크롤을 이렇게 쭉 내려보면 커스텀 서포트, 커스텀 서포트. 자, 알파벳 순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스크롤 좀 내려보면 커스텀 서포트라는 게 있을 겁니다. 요거 클릭하면은 인스톨 어쩌고 저쩌고
요거 설치할 것이냐 이렇게 묻는 대화창으로 넘어갈 거예요. 거기에서 설치를 선택하시면 잠시 동안에 설치를 할 겁니다. 잠시 동안에 설치를 할 거예요. 자, 이게 커스텀 서포트라는 기능이고요. 아하, 저렇게 연결이 왜 저렇게 안 되는지 헷갈리네. 자, 이와간 커스텀 서포트라는 거, 요거 스토어 시장이라는 버튼 누르면 이렇게 커스텀 서포트를 찾을 수가 있고, 요거를 딱 눌러 가지고 설치하기, 아마 그걸 거예요. 설치하기 누르면 얘가 이렇게 커스텀 서포트 기능을 추가하게 됩니다. 상표 이런 거 있다고 놀라지 마시고, 요거 유저들 중에서 또는 오픈소스를 만드는 그룹에서 이런 거를 공개용으로 추가해 놓은 플러그인이니까 이거는 유료가 아닙니다. 이런 거는. 자, 요렇게 Q라는 그 커스텀 서포트라는 이런 기능 말고도 플러그인이라는 기능에서 내가 필요한 것들을 추가해서 막 더 깔 수 있는 것들이 많이 확장이 됐어요. 저도 안 써본 거 되게 많아요. 거의 다 안 썼어요. 거의 다 안 써봤어요. 커스텀 서포트 정도만 써봤고요. 닫기 했습니다. 닫기 했고, 자, 그러면은 이 커스텀 서포트라는 기능, 요거 인터페이스에서 요쪽에 있는 거, 제가 보고 있는 것처럼 요쪽에 있는 거 없다고 놀랄까봐 요거 추가로 이야기를 했고, 옛날 큐라 1.4 버전의 인터페이스는 되게 단순했어요. 주로 화면 왼쪽에서 세팅하게 돼 있었다면, 현재 버전은 그 위에 있는 아이콘들을 이렇게 왼쪽에 있는 버튼들을 오른쪽으로 쭉 클릭하면서 세팅하는 방식이다. 그리고 이동, 그리고 스케일, 크기, 스케일이죠. 스케일 명령, 그리고 로테이션, 회전, 그리고 미러, 그리고 여러 개 만들기, 뭐 그런 것도 포함해서 이런 것들이 뷰 기능이 1.4 버전이었다면 화면 모델을 선택하면 화면 하단에 이렇게 아이콘들이 나타났는데, 요쪽에 왼쪽에 이렇게 아이콘들이 배열되어 있어요. 자, 그러고 화면 제일 아래 보면은 3D 보기 이렇게 돼 있고요. 정면 보기, 또 평면 보기, 왼쪽에서 보기, 오른쪽에서 보기, 이런 기능들을 사용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큐라 옛날 버전에서 사용한 것처럼 휠을 이용해서 화면을 확대 축소할 수 있죠. 화면 확대 축소, 휠을 이용해서 할 수 있고, 근데 큐라 1.4 버전의 불편한 점은 뭐였습니까? 큐라 1.4 버전의 불편한 점은 뭐였어요? 이거 펜으로 이동시키려면 어떻게 했어요? Shift 키와 마우스 오른 버튼을 같이 눌러야, Shift 키와 마우스 오른 버튼을 같이 눌러야 펜으로 이동이 가능했죠. 스크린과 평행하게. 근데 큐라 신버전은 어떠냐면 휠을 누른 상태에서 그냥 스크린에 평행하게 이동 가능해요. 단순해졌어요. 휠을 누른 상태에서 스크린에 평행하게 이동이 된다는 거. 휠을 많이 쓰죠. 그 다음에 마우스 오른 버튼 누르면 화면 회전되는 건 똑같아요. 마우스 오른 버튼 누른 상태에서 화면 회전하는 건 똑같아요. 마우스 왼 버튼은 뭐예요? 오브젝트 클릭하는 거예요. 오브젝트 클릭하니까 왼쪽에 있는 무브, 스케일,
로테이트, 미러 이런 기능들이 다 살아나죠. 오브젝트를 클릭하니까 마우스 왼 버튼. 자, 인터페이스는 요 정도만 보도록 하고 자, 설정을 가보도록 합시다. STL 파일은 요 폴더 아이콘 눌러서 열어왔죠. 프린터 장비 설정하기는 요거 네트워크 프린터 설정하기 요거로 가가지고 엔더3로 설정했죠. 그 다음에 소재를 설정해 볼게요. 소재를 설정해 볼게요. PLA를 선택하면 PLA, 일반적인 PLA 어디 갔노? 재료 관리에서 일반에 가가지고 PLA만 이렇게 딱 선택을 해요. 자, 여기서 화살표 요거 누르면 일반 있죠? 일반에서 PLA만 선택해주면 노즐 사이즈가 자동으로 결정이 돼요. 0.4의 노즐 요거 자동으로 결정이 돼요. 그리고 재미난 거는 필라멘트 제조사 리스트가 생겨 있어요. 버전업 되면서 요런 게 생겨 있다. 자, 노즐 사이즈를 또 바꿀 수도 있습니다. 노즐 사이즈도 바꿀 수가 있어요. 근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많이 사용하는 거는 뭡니까? 0.4 노즐을 많이 사용하죠. 0.4 노즐을 많이 사용하죠. 요거 그냥 놔두고. 자, 1번 오브젝트 가져왔고, 프린터 설정했고, 3번 재료 설정을 했고, 그 다음에 이 4번 설정을 해보도록 합니다. 출력 설정을 해보도록 합니다. 자, 얘를 딱 클릭하면은 프로파일이 여러분은 어떤 거 떠 있을까? 스탠다드 퀄리티 요거가 아마 떠 있을 거예요. 스탠다드 퀄리티가 떠 있죠. 자, 얘를 나는 좀 조절할 거예요. 어떻게 조절할 거냐면, 자, 아이고, 창 조절을 좀 이렇게 맞춰 놓고, 자, 먼저 품질을 봅니다. 이제부터는 요거 내용을 잘 따라오셔야 돼요. 여기서 했던 거하고 우리가 설정값 켰던 거 요거 참조하면서 이제 보도록 합니다. 자, 맨 위에가 품질이죠. 층 높이는 0.3으로 설정을 합시다. 0.3으로 설정을 합시다. 첫 번째 레이어 높이 요것도 똑같이 0.3으로 가요. 0.3으로 가요. 그 다음에 선 두께 항목은 0.4로 갑니다. 이거 주의하셔야 돼요. 벽 두께 이야기하는 거 그거하고 오해하시면 안 돼요. 쉘 두께 이야기하는 거 그런 거하고 봤을 때 쉘 두께 1.2 넣는데 여기에다가 필라멘트가 나오는 토출되는 노즐의 구멍이 0.4니까 여기 벽 두께에다 0.4 넣어야 되느냐? 아니에요. 이거 쉘 티크네스 값이 예요. 여기는 쉘 티크네스 값. 그리고 벽의 두께를 선의 두께를 지정하는 것이지 벽 두께를 지정하는 게 아닙니다. 이거 두 개는 구분해서 이해를 하셔야 돼요. 즉 한번 토출돼서 나가는 선의 두께를 이야기하는 거기 때문에 노즐 구멍 사이즈에 맞게 0.4를 넣으셔야 돼요. 이해되셨죠? 그 다음에 벽선 너비나 바깥선 폭이나 내부 벽선 너비나 스커트 브림선 너비나 이런 것들을 전부 다 0.4로 해놓은 이유도 최초에 이야기한 선의 두께 이야기하고 같은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요거
헷갈리지 마시고 다 0.4라는 값으로 들어가야 맞습니다. 그 다음에 벽 두께는 쉘 티크네스 가로 방향의 벽 두께입니다. 요렇게 이야기하는 거고요. 자, 요거 좀 여러분이 이해하시기 편하게 저는 좀 미리 준비를 해 놓고 보여드리면서 하는 게 더 낫겠네요. 자, 요 정도 화면을 맞춰 놓고 이렇게 하면서 설명을 할게요. 자, 벽 두께라는 거는 쉘 티크네스, 옛날 큐라 14 버전에서는 쉘 티크네스를 이야기하는 거였다. 그렇게 이야기했기 때문에 여기 초록색 구간하고 빨간색 구간하고 요 두께를 벽 두께라고 이야기하는 부분이에요. 여기가 벽 두께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한글 버전이기 때문에 말풍선이 바로 떠요. 가로 방향의 벽 두께입니다. 이 값을 벽선 너비로 나눈 값은 벽의 수입니다. 이 계산이 어떻게 된다도 다 이야기를 해주죠. 그리고 영향, 벽 라인의 수에 영향을 주고 선의 두께에서부터 요거는 영향을 받는다. 요런 이야기를 말풍선으로 잘 설명해 주고 있어요. 자, 뭐예요? 선의 두께가 0.4 얘에서 영향을 받는다 이런 이야기를 해놨죠. 요거의 설정값 0.4 노즐 사이즈에 맞춰서 가야 된다 이야기 한 겁니다. 그러니까 요거에서 영향을 받는다는 거는 무슨 의미예요? 0.4 곱하기 3 해면 1.2 요놈이 우리가 입력한 1.2가 나오는 거죠. 이렇게 값이 계산이 돼야 돼요. 연산이 안 되면 아무 소용 없습니다. 그리고 영향을 주는데 어디에다 영향을 주느냐? 이 벽 두께 값을 1.2라고 이렇게 주면은 어디에 영향을 주냐? 라인의 수, 바로 밑에 있는 요 라인의 수에 영향을 준다. 이런 이야기예요. 즉 선의 두께 0.4로 영향을 받는 선의 두께 요거로 벽의 두께 값을 나눠주면 라인의 수가 나오는 거죠. 1.1을 0.4로 나누면 3이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죠? 이렇게 영향을 준다, 영향을 받는다, 이렇게 말풍선에 뜨는 거 요거 잘 관찰하시면 빨리빨리 이해를 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 다음으로 스크롤을 내려서 밑에 보면은 벽 겹침 보정이라는 게 있습니다. 벽 겹침 보정. 요거는 무슨 의미냐면은 벽이 있는 곳에 프린팅 중인 벽의 부분에 대한 흐름을 보정하라. 내부 벽 겹침 보정. 요런 건 뭐냐? 외벽의 색깔이 레드죠. 아우터 쉘. 외벽의 색깔이 빨간색으로 가고 내벽의 색깔이 이너쉘 요거 구간의 색깔이 초록색으로 돼 있잖아요. 얘네들이 따로따로 떨어지지 않고 겹쳐지게 출력을 하라 이런 이야기예요. 겹쳐지게 출력해야 더 잘 붙겠죠, 이 둘이. 그죠? 그게 벽 겹침 보정의 외벽 겹침, 내부 벽 겹침 요런 거의 이야기입니다. 자, 내부 벽 겹침도 요게 요거 방금 전에 이야기한 거하고 같은 셈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까지는 설정 항목에 대한 이해가 되셨다면 그 밑에 위아래 요 항목을 보도록 합니다. 위아래라는 항목은 큐라 14 버전에서 어떤 항목일까요? 바텀 탑 티크네스 여기 값이 위아래 여기에
값에 해당합니다. 요거에 대한 이야기예요. 자, 요것도 역시 그 말풍선으로 설명이 잘 뜰 거예요. 상하단 두께. 상하단 두께. 자, 요것도 역시 1.2로 상하단 두께를 설정해 놨는데 얘는 출력물의 상단 하단 레이어의 두께, 이 값을 레이어 높이로 나눈 값은 위쪽 아래 레이어의 수입니다. 야, 이거 설명이 잘 돼 있죠? 아, 말이 참 잘 나와 있어요. 첫 번째 레이어 높이하고 층 높이라는 설정의 값에 영향을 받아요. 우리가 적층 레이어 값을 얼마로 설정했어요? 층 높이는 0.3. 그죠? 첫 번째 레이어 높이 0.3. 노즐 사이즈의 80%로 적층 높이를 설정해 놓으면 가장 무난해요. 그랬을 때 층 높이하고 첫 번째 레이어 높이를 결정을 해 놓은 것이 그거의 배수로 가야 상단 하단 두께 값이 적절한 값이 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이거는 상단 하단 두께 1.2로 정해준 거는 뭐예요? 층 높이의 4배이죠. 4배이죠. 그러니까 상단 하단 두께는 어떤 거도 가능하다? 0.9도 가능해요. 0.6도 가능해요. 0.3도 가능해요. 근데 0.3은 너무 얇겠죠? 한 층밖에 없으니까. 그러니까 0.6, 0.9, 1.2. 즉 0.3의 배수로 가면 돼요. 층 높이의 배수로 가면 돼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우리는 빵꾸가 안 나게 하기 위해서 상하단의 두께의 값을 층 높이의 4배로 해서 1.2로 간 거예요. 1.2로 간 거예요. 상단 두께도 같은 값으로 입력을 해놨죠. 그러면은 상단 레이어는 4개의 층이 만들어지네. 층 높이 0.3으로 상단 두께 1.2 나누면 4개의 층밖에 안 생기죠. 자, 그렇게 나타내는 게 뭡니까? 지금 여기 44번 레이어를 제가 클릭해 놓고 있는데 44번 레이어 요거에서 지금 보려고 하는 거는 뭐예요? 하단 두께를 보려고 하는 거예요. Z방향으로 레이어를 몇 개 더 만들어야 되는지 관찰을 합니다. 44번 레이어 포함해서 4개 레이어일 거예요. 그죠? 44번 레이어에서 48번 레이어까지 이렇게 하단 두께가 만들어졌어요. 바닥 두께, 하단 레이어 4개 층 만들기. 왜? 하단 레이어도 1.2 두께로 갔기 때문에. 자, 그러면 이것도 상단 두께 이야기하는 거하고 같은 개념이다. 요런 거 지금 레이어로 확인해 봤어요. 그러면 내부 체움이라는 항목을 봅시다. 좀 내려가서 내부 체움은 여기 체크는 따로 안 해놨나? 여기 있네. 내부 체험 밀도는 15로 체크합시다. 이렇게 써놨는데 여기에서 내부 체험은 뭐 3D 프린터 운영 기능사 실기 시험 볼 때 웬만하면 뭐 15% 정도만 내부 체험하면 돼요. 여기서 내부 체험은 어느 색깔로 표시된 거예요? 이렇게 황토색으로 레이어 좀 올릴게요. 자, 15%로 이렇게 된 거는 이렇게 황토색으로 올라가는 애들이 내부 체험이에요. 제 거는 내부 체험 패턴을 그리드로 해놓은 상황입니다. 그리드로 여러분도 바꿔 놓으시고요. 내부 체험 패턴 요 화살표를 눌러보면 이 빵체도 있고 뭐 피라미드형이었나 뭐 동심원형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14 버전에서도 많이 사용했던 방식이 그리드형이에요.
그리드형 14 버전. 비교로 보여주자면 14 버전에서 내부 체움이 표시되는 이렇게 노란색으로 표시되는 요거 그리드고요. 요 두 가지 상황이 같은 상황이에요. 내부 체움 패턴을 그리드로 했을 때 같아져요. 자, 이거 말고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오브젝트의 형태에 따라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형태에 맞춰서 선택하는 거는 여러분이 출력하면서 많이 연습을 해 보셔야 돼요. 가장 무난한 거 그리드로 갑니다. 그 다음으로 프린팅 온도를 봅시다. 프린팅 온도를 보는데 프린팅 온도는 210도 교실에서 사용하는 거기 때문에 지금 경험적인 온도 210도로 세팅을 해달라고 했죠. 그죠? 그리고 빌드 플레이트 온도는 몇으로 해놨습니까? 50으로 해놨어요. PLA는 원론적으로, 이론적으로 이야기했을 때 플랫폼, 베드의 온도를 가열하지 않고 써도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플랫폼에 닿는 표면적이 넓을 때 바닥에 닿는 플랫폼에 닿는 표면적이 넓을 때 수축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플랫폼 베드 온도, 히팅 베드 온도도 사용하는 게 때에 따라선 필요합니다. 우리는 그 경험적으로 한 요 정도 온도로 사용을 하고 있어요. 프린팅 노즐부 온도를 210도, 베드의 온도를 50도 정도로 이렇게 맞춰서 쓰고 있고요. 공급량은 플로우예요. 플로우. 옛날 버전으로 비교를 하자면 플로우 값이에요. 플로우 값. 요거 플로우 값을 14 버전에선 100%로 해놨죠. 그거처럼 이 플로우 값 100%로 그대로 기본값 쓰시면 돼요. 요거는 상관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속도 항목이 있는데요. 요거는 14 버전의 경우에는 프린트 스피드 60 요렇게 베이직 탭에서 프린트 스피드가 한번 나오고 어드밴스 탭에서 스피드 항목이 따로 또 있어가지고 얘네들에서 설정을 했는데 디테일하게 설정을 했는데 지금 현재 버전은 속도 여기에서 한꺼번에 다 설정을 할 수가 있어요. 자, 현재 버전 기준으로 이야기하자면 프린팅 속도는 60mm/s로 잡아놨고요. 내부 체움 속도도 같습니다. 벽 속도는 30으로 맞췄고 외벽 같아요. 그런데 내벽 속도는 조금 빨리 40으로 올렸습니다. 이동 속도는 60으로 가고요. 그리고 초기 레이어 속도는 20으로 맞췄어요. 자, 요렇게 요 화면을 좀 확대를 해볼까요? 요 약간 가려지네. 프린팅 속도하고 내부 체움 속도하고 이동 속도는 같은 60mm/s로 해놓는 게 괜찮아요. 자, 60mm/s 초당입니다. 초당 60mm 가는 거 아주 빠른 건 아니에요. 얼티메이커라는 프린터기는 150mm/s를 사용해도 된다라고 하지만 우리가 사용하는 거는 크리얼리티 거로 설정을 해 놓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60mm/s로 바꿔 놓으시는 게 좋아요. 어느 거? 프린팅 속도하고 내부 체움 속도하고 이동 속도하고 이 세 가지는 60mm/s 이렇게 바꿔 놓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해놓으면 더 잘 보이겠죠. 그리고 벽 속도에서 외벽 벽 속도를 30으로 세팅을 하는 순간 외벽 속도도 30으로 맞춰져요. 그리고 이거 기본값으로 잘 잡혀 있어요. 프린터기를 설정을 엔더3로 맞추는 순간 이런 거 설정이 잘 돼 있어요. 그런데 나는 뭐를 조절했어요? 내벽 속도를 40으로 바꿔요. 40으로 바꿔요. 그랬을 때 이 함수처럼 fn 요런 아이콘이 뜨는데 요런 것들은 그 뭡니까? 약간의 문제가 있을 수가 있기는 있을 때 요런 아이콘을 띄워줘요.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기계적으로 요런 게 완전히 안 될 때 이렇게 함수 표시를 띄우는데 이 큐라의 반올림 법칙이라고 하던가 그런 법칙이 있어요. 거기에 적용이 안 될 때 요런 아이콘을 띄워주기도 합니다. 무시하세요. 무시하시고 그냥 씁시다. 요것도 이야기할 게 많은데 그냥 넘어갈게요. 자, 그러고 초기 레이어 속도는 20으로 더 낮췄습니다. 자, 벽 속도에서 외벽 속도를 30으로 간 거는 왜 그러겠어요? 바깥 벽을 천천히 아우터 쉘이라고 하는 게 어느 거예요? 빨간색. 이게 외벽을 출력하는 구간이죠. 여기를 30mm/s로 천천히 출력해야 잘 붙고 품질이 우수하게 출력이 된단 말이죠. 그 다음에 내벽 속도가 몇으로 돼 있었어요? 40이죠. 내벽 속도는 초록색 구간이에요. 요건 초록색 구간. 요거를 외벽보다 조금만 더 빠르게 하는 겁니다. 그러나 기본적인 프린팅 스피드 60mm/s보다는 엄청나게 느리죠. 그렇게 외벽보다는 조금만 빠르고 프린팅 스피드보다는 늦게 이렇게 맞춰 놓는 겁니다. 그러면 내벽도 품질이 외벽하고 잘 붙으면서 출력이 돼요. 그 다음에 초기 레이어 속도는 어디의 속도일까요? 초기 레이어 이렇게 바닥에 브림이 저는 설정이 되어 있는데 브림과 함께 1번 레이어 바닥 레이어 출력할 때 첫 번째 레이어 바닥 레이어 출력할 때 20mm/s 천천히 출력하자는 거죠. 왜 그럴까요? 플랫폼 베드에 부착을 시키기 위해서 잘 부착시키기 위해서 천천히 출력하라는 이야기예요. 천천히 첫 번째 레이어를 20mm/s로. 자, 그러면 이 스피드 쪽의 내용은 이해가 되셨나요? 그러면 이어서 이동이라는 부분은 우리가 프린터기를 어디 갔노? 엔더3로 설정하는 순간 사실 엔더3에 리트럭션 값을 자동으로 세팅을 해준 거예요. 요거는 굳이 안 건드셔도 됩니다. 기계 기본값을 이제 큐라에서 프린터기 모델을 선택하는 순간 네트워크 프린터 선택하는 순간 프린터기의 기본값을 자동으로 찾아주니까 이런 거는 좀 편해졌어요. 리트럭션 활성화를 체크해야 이 항목을 볼 수 있을 거예요. 이 항목을 체크해야 볼 수가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리트럭션 했을 때의 Z-OFF 요것도 체크해 놓으시는 게 좋아요. 자, 이 이야기는 뭐냐면 큐라가 좀 좋아진 게 어떤 거가 또 있냐면 좋아졌어.
자, 현재 이렇게 플레이 아이콘을 누르면 미리 보기 상황에서 할 수 있어요. 이렇게 노즐이 어떻게 출력하는지 이런 상황을 보여줍니다. 요거를 미리 시뮬레이션으로 보여주는 셈이에요. 그죠? 요런 거 할 때 이동 구간에서 여기는 지금 계속 출력하는 구간이니까 그렇고, 됐어. 자, 이렇게 놔두고, 자, 얘네들이 이동하는 구간은 파란 색깔의 선으로 이렇게 나오는데요. 파란 색깔의 선으로 나오는 부분이 있는데, 요런 부분을 갈 때 프린터기 헤드가 Z방향으로 올라갔다가 이동을 하고 다시 출력 구간에서 내려가게 하는 것, 그것이 가려졌네. 리트럭션 했을 때의 Z호프 요 값이에요. 요 값이 체크되어 있을 때 노즐이 그렇게 이동이 되는 겁니다. 냉각은 프린터 할 때 프린팅의 냉각 사용 100% 사용하시는 게 좋고요. 첫 번째 레이어의 냉각을 몇으로 간다, 뭐 이런 것들을 설정하기 하고 싶으시면 그 항목을 다 켜놓고 쓰시고, 기본적으로 그냥 노멀하게 연습하실 때는 펜 속도는 100% 다 사용한다. 이건 블로어에 해당합니다. 그 다음으로 서포트 항목을 봅니다. 요 오브젝트는 오늘 연습한 거는 서포트 생성을 체크해 두시는 게 좋아요. 자, 서포트 생성의 체크. 그 상황에서 서포트의 색깔은 지금 제가 켜놓은 것처럼 서포트의 색깔은 하늘색으로 이렇게 디스플레이 되고 있죠. 요게 서포트예요. 요게 서포트고요. 서포트가 이렇게 받쳐주고 있는데, 배치를 저는 뭐로 바꿨어요? 한글 버전이기 때문에 어디에나 이거하고 빌드 플레이트 위 이 두 가지가 큐라 14 버전에서 봤던 거예요. 어디에나가 큐라 14 버전에서 에브리웨어였어요. 그 다음에 한글 버전이기 때문에 빌드 플레이트 위라는 게 14 버전에서 터칭 빌드 플레이트예요. 그 값이고요. 그 다음에 오버행 각도를 저는 10도로 맞춰놓고 많이 쓰는데, 이거 때에 따라서는 각도 값을 오버행 각도를 조절하면서 쓰시기 바래요. 저는 10으로 그냥 맞춰놨고요. 서포트 패턴을 바꾸시는데 뭐로 바꾼다? 요 화살표 요거 눌러서 라인으로 바꾸세요. 라인으로 바꾸면 이게 어떻게 확인이 되냐면, 자, 요런 식으로 라인으로 바꿨을 때, 서포트 패턴을 라인으로 바꿨을 때 이 웨하스라는 과자 아시죠? 웨하스라는 과자처럼 요렇게 짝짝짝 줄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요거 플라스틱 니프로 잡아서 뜯기가 아주 편한 구조예요. 이게 라인이었을 때입니다. 서포트 밀도는 15로 놔두시고요. 15%로 서포트 밀도는 15%로 놔두고, 그 다음에 XY 서포트 거리 요런 것도 기본값으로 놔두세요. 서포트 인터페이스 사용 요거 체크 켜주시기 바랍니다. 켜면은 요거 재미난 게 좀 추가됐어요. 서포트의 기능 중에 지붕과 바닥이라는 게 있다고 그랬죠. 먼저 서포트 지붕 사용, 서포트 바닥 사용에서 바닥 사용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먼저 보도록 합니다. 자, 저만 좀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바닥을 내려놓고 2번 레이어에서 바닥을 만들기 시작하네요. 그죠?
어떻게 바닥이 만들어지고 있었어요? 여기에 바닥이 조금 만들어지고 있었어요. 경사지는 부분. 그 다음에 쭉 쌓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올라가 가지고 여기쯤이 뭘까? 37, 38, 39 39번 레이어부터 밑에서 라인 타입으로 이렇게 받쳐 올라오던 거에 대해서 격자 무늬로 그리드 형식으로 이렇게 뚜껑을 덮고 있죠. 서포트를 덮고 있죠. 이 서포트를 띄기 편하게 하라고 뚜껑을 만들어 준 거예요. 이게 지금 39번 레이어서부터 이렇게 39번부터 43번 레이어까지 이렇게 서포트 뚜껑을 만들어 준 셈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되면 얘는 떼기가 쉬워요. 자, 서포트의 바닥을 보면 좋겠는데, 서포트의 바닥은 이쪽에 좀 잘 나왔겠다. 28번, 29번 레이어, 29번 레이어에서 여기도 이 위에 이 형상을 받쳐주기 위해서, 위에 있는 이렇게 떠 있는 이 형상을 받쳐주기 위해서 여기 서포트 바닥을 지금 만들어 주는 거예요. 이렇게 놓으면 이 서포트 바닥을 띄기가 쉬워요. 그리고 바닥 좀 가다가 그 다음에 33번 레이어에서 라인 타입으로 서포트를 올리기 시작하죠. 그 다음에 쭉 올라가서 39번 레이어에서 다시 서포트 지붕을 만들어 주고 있습니다. 자, 여기 이렇게 레이어 보기를 지금 여러분이 할 수가 없어서 답답하겠지만 제가 설명하는 것만 일단 관찰하시기 바래요. 그러면 서포트 부분은 이렇게 어디에나 였을 때 우리가 어디에나였을 때 이 오브젝트 출력하는 게 가장 좋다. 그래서 어디에나로 지금 관찰하는 중이었고요. 빌드 플레이트 부착을 봅니다. 빌드 플레이트 부착은 플랫폼 베드에 붙이는 옵션이죠. 그거를 저는 브림으로 설정을 했고요. 브림선 수를 10으로 입력을 해놨어요. 그랬을 때 이렇게 오브젝트에 대해서 XY 방향으로 플랫폼에 부착되는 선 가닥이 10개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10개가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맨 밑에 보면은 이중 압출이나 이런 거는 신경 쓰지 마세요. 그리고 좀 재미난 게 어떤 게 바뀌어졌냐면 브림 거리라는 게 추가가 돼서 오브젝트로부터 브림을 떨어뜨려서 출력할 것이냐, 이런 것도 이거 마치 사용하면은 스커트하고 비슷해져요. 일단 0으로 붙이는 스타일로 갔고요. 자, 여기까지 기본적으로 이렇게 설정을 쭉 했습니다. 이 아래까지 설정을 쭉 했어요. 혹시 놓친 거 있어요? 놓친 거 없습니까? 그러면은 이 설정을 예전 버전의 경우에도 내가 이렇게 설정한 거를 세이브 프로파일로 설정한 값을 저장해 놓고 쓸 수 있었어요. 그런데 현재 버전 같은 경우에는 그 설정한 값을 프로파일 관리라는 거에서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요. 시계를 나도 봤어요. 잠깐 쉬었다가 요거 이어서 이야기하고 할게요. 버전을
큐라 신버전을 이용해서 설정 값을 이렇게 세팅하는 것까지 해 봤는데, 요거 세팅하는 걸 해 봤는데, 케이스 바이 케이스죠. 서포트를 사용할지 사용 안 할지에 따라서 설정 값을 내가 그때그때 자꾸 수정하려고 하면은 너무 번거로워요. 그 설정하는 값을 저장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스크롤 제일 위에 보면은 프린터 설정에서 제일 위에 보면은 프로파일이라는 항목이 있고, 프로파일 항목에서 오른쪽에 보면 아래로 내려가는 화살표 있죠? 아래로 내려가는 이 화살표 누르면은 현재 그 스탠다드 퀄리티 여기 옆에 별표가 생겨 있을 거예요. 별표가 생겨 있을 건데, 이거를 클릭하면은 변경을 해서 이름을 바꿀 수가 있어요. 또는 프로파일 관리라는 거를 선택을 해 볼게요. 여러분 다 같이 그냥 프로파일 관리를 선택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프로파일 관리를 이렇게 딱 선택했어요. 그랬더니 현재 그 다이나믹 퀄리티 요거에서 별표 아이콘이 떠 있는 셈일 거예요. 응? 여기 없다고? 어느 게 없다는 이야기지? 응? 여기에서 이게 다이나믹 퀄리티 요거로 선택을 했다가, 다이나믹 선택 요거 했다가 뭐 요런 값을 요런 식으로 좀 바꿨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화살표를 요거 눌러서 다이나믹 퀄리티 옆에 별표가 떠 있거나 그랬을 때 이거 화살표 누르면 요것을 프로파일을 새로 설정할 수 있다. 유지할 거냐고 물어본다. 요렇게 유지할 거보다도, 잠깐만 다시 여기에 요 값을 다시 다이나믹 해놓고, 여러분들이 다이나믹 퀄리티에서 값들을 몇 가지 바꿨잖아요. 경선씨 바꿨을 때 이 별표가 생겨 있어요. 별표 이거 딱 누르면은 이 프로파일 관리 상태로 넘어가요. 스탠다드에서 바꾼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요거 값이 바뀌었기 때문에 요 값이 바뀐 거를 생성이라는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러면은 이 이름을 입력하는 건데, 경선씨 입장에서는 다이나믹을 다시 클릭한 것 같은데, 다이나믹을 클릭하지 말고 예를 들어서 다시 이렇게 놔둔 상태에서 변경한 사항 유지로 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마 이 창이 뜬 것 같아요. 경선씨는 이 창이 뜬 것 같아. 변경사항 유지 이렇게 놔두고, 자 그랬을 때 경선씨 요거 별표 있죠? 별표 요걸 눌러봐요. 별표 눌렀을 때 다이나믹 퀄리티 이게 이니셜로 글씨가 누워있죠. 이럴 때 생성이라는 버튼 누르면 새로 이름 만들기가 되고, 그리고 태환씨는 스탠다드 퀄리티 요거에서 지금 하고 있었을 텐데, 자 요렇게 해놓고 태환씨도 스탠다드 퀄리티 옆에 별표를 누르세요. 태환씨도 요거 별표를 눌러요.
별표를 누르면 역시 프로파일 관리 화면으로 들어와요. 여기에서 스탠다드 퀄리티가 이니셜 글꼴로 되어 있을 때 생성 이 버튼을 누르면 새로운 이름으로 프로파일을 저장을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나는 어떻게 갈 거냐면 이 생성이라는 버튼을 눌렀을 때 여기에다가 여기에 생성이라는 버튼, 내가 다이나믹이든 스탠다드든 퀄리티든 여기에 별표가 생겼을 때 기준으로 다시 이야기합니다. 이게 이니셜로 글꼴이 누워있는 것으로 됐을 때 생성 버튼 누르죠. 그러면 프로파일 이름 바꾸기, 요런 대화창이 뜰 거예요. 그러면 요 대화창에다가 엔더3 다시 supp every 다시 brim 10 요런 식으로 써 놓으시면 딱 좋아요. 왜? 서포트는 everywhere로 했고 배드 플랫폼 고차 유형을 brim으로 10바퀴 선택했다. 요런 게 가장 특징적인 키워드잖아요. 요런 키워드를 포함해서 엔더3란 프린터기에 이렇게 세팅을 한 값이다. 이렇게 저장을 해주면 좋겠어요. 자, 여기까지 되셨나요? 이렇게 해서 요 이름으로 프로파일을 하나 만들었어요. 확인 버튼 누르면 이 프로파일 이름이 생성이 됩니다. 이렇게 프로파일 이름이 생성이 되고 아마 지금 활성화된 이 프로파일 이름이 이니셜 글씨처럼 누워져 있게, 기울어져 있게 이렇게 글씨가 써져 있을 거예요. 자, 큐라 옛날 버전 14 버전의 경우도 프로파일을 외부로 저장할 수가 있었어요. 세이브 프로파일을 이용해서. 그렇다면은 얘도 내보내기라는 기능을 이용하면, 내가 지금 사용하는 이 프로파일을 내보내기라는 기능을 이용하면 이 프로파일이 하드디스크에 저장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요런 비슷한 경우에 출력을 할 때 이 설정을 갖다가 외워두고 쓰기 힘들죠. 전에 했던 그 출력할 때 설정을 내가 끌어다 쓰면 좋겠다, 그런 의미에서 이걸 백업 저장을 한번 해두는 게 좋겠죠. 내보내기 눌러봅니다. 내보내기 눌러서 여러분 이름 폴더에다가 요거를 똑같은 이름으로 저장을 합시다. 엔더3 supp support everywhere 해놓고 brim 10 요렇게 이 큐라 프로파일을 요렇게 저장을 해 봅시다. 내보내기에서 내보내기 해서 눌러 가지고 요런 프로파일 이름으로 저장을 하는데, 얘는 모든 점이 아니고 요 이름에 큐라 프로파일이라는 확장자로 저장이 될 겁니다. 자, 요 이름으로 저장을 하자는 거죠. 내보내기 저장. 자, 그러면 이 프로파일 관리 창은 닫아볼게요. 내가 이거를 가져오는 방법을 사용해 봐야 되겠죠? 프로파일에서 아래로 내려가는 화살표 요거 눌러가지고 스탠다드 퀄리티 요거를 여러분이 많이 선택한 상태에서 한 것 같아요. 스탠다드 퀄리티 요거를 더블 클릭해 줄게요. 자, 스탠다드 퀄리티로 하니까 대표적으로 층 높이가 다 0.2로 바뀌었죠.
맞아요? 그죠? 그죠? 스탠다드 퀄리티로 바꾸니까 얘네들이 이렇게 값이 바뀌었어요. 그죠? 그리고 밑으로 내려가면서 쭉 보면은 내가 설정했던 값들이 아니에요. 그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다시 프로파일로 갑니다. 프로파일로 가서 프로파일 관리 요 창을 아예 열어볼게요. 프로파일 관리 열었어요. 지금 현재 엔더3 사용자 정의 프로파일에 엔더3 supp every 다시 브림 10이 있는데 이거 제거해 볼게요. 찾았어요? 앞전에 여러분이 설정한 거 있죠? 지금 활성화된 거는 스탠다드 퀄리티예요. 스탠다드가 그 글꼴이 이렇게 누워져 있고요. 이게 활성화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용자 정의 리스트 중에 얘를 엔더3 서프 어쩌고저쩌고 요거 선택한 상태에서 제거 버튼 누르면 지워져요. 맞아요? 요거 클릭한 상태에서 제거 지워져요? 자, 안 된 사람 없죠? 그럼 저도 지워볼게요. 제거 딱 눌렀어요. 엔더3 서포트 에브리어 다시 브림 10을 제거하시겠습니까? 이것은 취소할 수 없습니다. 신중하게 지우라는 이야기예요. 제거 알았어, 난 그냥 지울게. 그런데 아까 뭐 했어요? 내보내기로 하드디스크에 저장한 설정 값이 있었죠? 그러면 그 설정한 값을 가져오는 기능도 있는 거예요. 하드디스크에 저장한 거 가져오기를 해봅시다. 가져오기. 이름 폴더에 보면은 요 설정 값이 어디 있는 공? 엔더3 서프 에브리 브림 10 큐라 프로파일 오늘 날짜로 저장한 요 설정 파일이 프로파일 여러분 이름 폴더에 있죠? 찾았어요? 그러면 요거를 클릭하고 열기 해줄게요. 성공적으로 가져왔습니다. 뜨죠? 그러면은 프로파일 관리창에서 사용자 정의 프로파일 보기에 아까 지웠던 게 다시 살아났어요. 제거했던 게 다시 살아났어요. 얘를 더블 클릭 또는 요거 클릭되어 있는 상태에서 활성화라는 버튼 누르면 얘가 글꼴이 이니셜 이렇게 누워지면서 표시가 될 거예요. 해보세요. 더블 클릭보다 그냥 활성화 갑시다. 활성화 요거 딱 누르니까 어떻게 돼요? 자, 아까는 그 스탠다드 퀄리티일 때 서포트 사용 안 함으로 되어 있었는데 서포트 생성도 체크되어 있고 에브리웨어 내가 서포트 패턴 라인으로 갔거나 이런 값들 살아난 걸 볼 수가 있을 거예요. 내가 설정한 값들. 자, 여기까지가 뭐예요? 큐라 신버전에서 사용자 정의로 스탠다드 퀄리티 요거 하나 선택해 가지고 사용자 정의 프로파일 만들기 프로파일을 생성하는 거 거기에다가 내보내기도 하면서 가져오기도 하는 거 요런 것을 사용을 해 봤어요. 자, 요게 관리가 잘 되면 예전에 내가 그거 출력할 때 어떻게 했지? 이런 거 관리가 될 겁니다. 자, 여기까지 보고 맨 밑에 창을 전체 보기로 바꿨구나. 큐라 제일 밑에 오른쪽 아래 보시면 요 설정창은 프린터 설정창은 여기 조그만 닫기 버튼 누르면 닫아져요. 닫아도 돼요. 자, 이렇게 닫아 놓고 오른쪽 아래 보면 슬라이스라는 버튼이 살아 있습니다. 찾으셨나요? 요거를 눌러 보세요.
슬라이싱이라고 뜨면서 얘가 자동으로 마지막 레이어 작업한 것까지 이렇게 레이어 층별로 어떻게 출력이 된다 보여줄 거예요. 자, 요거 재미난 거는 뭐냐면 이 화면 하단에 레이어별로 실행 아이콘이 있는데, 요거는 어떤 거냐면 아까 설명하면서 좀 보여드린 것처럼, 자, 요렇게 가상으로 해당 레이어를 선택하고, 저는 52번 레이어를 선택한 셈인데요. 52번 선택하고 화면 하단에 있는 이 플레이 아이콘을 누르면 52번 레이어에서 프린터 헤드가 어떻게 이동하면서 출력을 하는지를 가상으로 동영상으로 보여줘요. 이야, 마치 VCNC라는 것처럼 VCNC는 뭐냐면 캠 프로그램에서 그 가상으로 툴패스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보는 시뮬레이터인데, 그런 것처럼 프린터 노즐이 헤드가 어떻게 이송을 하면서 출력을 하는지를 레이어별로 보여주는 이 시뮬레이션 도구예요. 요런 거는 더 업그레이드 돼서 참 좋죠. 그죠? 그런데 요거 보실 때 자, 뭐가 차이가 있냐면, 자, 레이어 뷰예요. 유형 보기는 레이어 뷰인데 라인 유형으로 색 구성표를 선택하세요. 요래야 저랑 같아지고요. 라인 유형 선택해 놓고 이동에 체크가 아마 안 돼 있을 거예요. 그죠? 이동에 체크가 안 돼 있죠. 요거도 마저 체크를 켜 주시면 좋습니다. 자, 이랬을 때 레이어 뷰는 각 층마다 어떻게 쌓이는지 볼 때 가장 좋죠. 그리고 라인 유형이 있고 재료 색상이 있고 속도, 레이어 두께, 선 두께, 유량 이런 거 보는 것도 있는데, 라인 유형이 시뮬레이션으로 볼 때는 가장 적합하실 거예요. 자, 이렇게 해놓고 레이어를 이렇게 위아래로 오르락 내리락 하시면서 어떻게 출력이 되는지 관찰하는데, 아까 본 것처럼 제가 서포트의 바닥 만드는 거 보는 거는 몇 번 레이어에서 설명하면서 이야기했어요? 29번 레이어에서 여기 바닥을 서포트의 바닥을 만드는 상태를 보고 있었죠? 29번 레이어에서 29번 30, 31, 33, 32까지가 바닥이네요. 서포트의 바닥. 그 다음에 33번부터 라인 타입으로 서포트를 만들다가 39번 레이어에서 다시 서포트의 뚜껑을 만들기 시작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서포트의 뚜껑을 만들고 44번 레이어에서 실제 오브젝트의 바닥 만들기 시작하죠. 자, 요런 것들이 서포트의 바닥과 뚜껑을 추가했을 때 좀 더 발전된 형태의 큐라 출력 상태를 살펴볼 수가 있었고요. 자, 그러면은 요거에서 디스크의 저장이라는 버튼이 있고요. 여러분 컴퓨터 하드디스크에 SD 카드를 꽂아 놨다면 디스크의 저장 이동식 디스크의 저장 뭐 요런 버튼이 조그맣게 옆에 더 생겨날 거예요. 요거를 해도 되는데 저는 요번에는 디스크의 저장 요 상태로 보도록 할 거예요. 자, 일단
큐라 버전을 사용할 때는 몇 분 나와요? 54분 나오죠? 54분 나오죠? 요 정도 시간이면은 그래도 출력하고 그 뭡니까? 조금 더 시간을 줄일 거는 필요하기는 하겠어요. 출력 시간을 줄일 거는 필요하긴 하겠지만 어떤 거를 좀 조절하는 게 좋을까? 서포트에 바닥하고 뚜껑 만드는 거 그런 거 제거하면은 출력 시간이 조금 더 줄어들기는 하겠어요. 실기 시험장에서 세팅을 한다면. 자, 54분보다 조금 더 줄이는 것만 신경 쓰시면 여기서 좀 괜찮을 것 같고, 자, 디스크의 저장이라는 거 한번 눌러 봅니다. 자, 집에 있는 분들도 여기까지는 잘 되셨나요? 자, 디스크의 저장 요 버튼 눌러 가지고 하드디스크에다 저장을 한번 해봅시다. 내 이름 폴더에 어디에 저장하는 게 좋을까? 오늘 날짜 폴더 하나 만들었죠. 2021-1005 요 폴더에다가 이 G코드 파일을 저장하는데, 이거 확장자는 G코드로 되는데 특이하게 좀 구성이 되어 있어요. C23 언더바 05 언더바 04 점 G코드 이렇게 생기죠. 그죠? 자, 여기서 시험장에서 여러분이 실기 시험장에서 여러분이 사용할 파일명은 여기까지만 남겨놓고 요 앞에 거는 지우시는 게 더 편하겠어요. CES3이란 게 왜 들어갔느냐? CE3이라는 게 왜 들어가냐면, 이거는 프린터 제조사 크리얼리티, 그리고 E3이라는 거는 엔더3 프린터기명, 프린터 모델, 프린터 장비, 요것이 들어가 있어서 요런 식으로 앞에 뜨는데, 실기시험 보실 때는 비번호하고 요 공사 요거까지만 저장이 되시면 돼요. 파일명은 조절할 수도 있어요. 이렇게. 그런 면에서 보여드리면 요거 지우고 이렇게 저장, 파일이 저장됨, 폴더 열기. 자, 이렇게 누르면 아침에 퓨전 360으로 이렇게 쭉 만들었고, STL 파일도 만들었고, 여기까지 STL 만드는 것까지 총 7개였는데 방금 G코드를 추가해서 총 파일 개수는 8개 파일 개수가 생성이 된 거예요. 자, 3D 프린터 운영 기능사 실기 공개 도면 가지고 연습할 때는 모델링 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슬라이서 가지고 이렇게 만들어 보는 것도 최종적으로 해보는 게 중요하고요. 앞서 신도리코에서 했는데, 신도리코에서는 이게 저장이 좀 안 돼가지고 그 문제였지만, 자, 여기까지 큐라 신버전에서 설정도 추가해보고, 그리고 설정한 프로파일을 내가 관리하는 것도 해봤고, 그리고 얘를 미리 보기를 이용해서 이 시뮬레이션 되는 것과 G코드 파일을 디스크에 저장하기, 여기까지 한번 살펴봤습니다.